안녕하세요. 남인식 작가예요. 오늘은 본인이 꼰대가 되는 것이 걱정인 A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자식과의 관계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 있는 딸을 유난히 아끼고 어려서부터 사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20대가 되고 나서부터 소원해졌습니다. 이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게 느껴지고 어쩌다 대화를 해도 듣기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게 느껴집니다. 하루는 이런 제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딸이 망설이다가 말하기를 저와 이야기하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계속했던 말만 반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너무 꼰대가 되어서 말이 안 통한다는 건데 나름대로 열린 생각을 갖고 산다고 생각하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대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연자님께 보통 하는 이야기들 말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꼰대가 되는 걸 그냥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다, 혹은 나이가 들어서 지킬 게 많아지니까 보수적이 되어서 그렇다,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를 이렇게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것도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의 뇌에서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람들의 성격, 인격, 개성, 판단력 이런 걸 결정하게 되죠. 이런 걸 뭔가 영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뇌도 장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전두엽은 우리 신체보다 성장이 끝나는데 오래 걸려요. 우리 아무리 늦어도 20세 전에는 키가 다 커서 더 이상 안 크잖아요. 그런데 전두엽은 여자는 20대 중반 정도의 성장이 끝나고요. 남자는 20대 후반 정도가 돼야 성장이 끝난다고 해요. 이렇게 늦게 성장을 하는데도 3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철이 들자마자 바로 늙기 시작하는 셈이에요. 이때부터 천천히 뇌세포가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꼰대라고 부르는 특성들이 따지고 보면 이 전두엽의 세포가 노화될 때 일어나는 증상들하고 겹치거든요. 일단 고집이 세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전혀 바꾸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막 화가 많아져요.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쉽게 노여워하고 삐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걸 못해요. 뭐든 해본 것만 하려고 하죠. 이런 식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엄청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전두엽 노화의 증상들이에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좀 서글퍼 하시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현명하고 너그러운 노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일 수는 없는 거냐.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인격까지 저렇게 변하면 너무 슬픈 거 아니냐.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좀 드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뇌도 장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술, 담배 엄청 많이 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산 30대 사람의 간보다 나쁜 거 좀 덜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산 40대의 간이 상태가 더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전두엽 노화를 직방으로 맞으면 그냥 꼰대가 되지만 잘 관리를 하면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두엽이 노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는 이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새로움. 우리 몸의 근육이 2~3시간만 같은 자세로 있어도 경직이 일어난다고 하죠.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들이 하루만 해도 욕창이 생기거든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진짜 치명적인 건데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매일 같은 경험만 하려고 하고 같은 생각만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전두엽이 빨리 늙는 지름길인 거예요. 제가 전두엽을 늙지 않게 하는 방법들 몇 가지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을 읽으세요. 독서가 뇌 건강에 되게 좋은 활동이에요. 저는 평생 책을 많건 적건 계속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인데요. 책을 한참 못 읽고 사는 기간에는 확실히 머리가 돌아가는 게 다르다는 걸 느껴요. 언어 쓰는 것도 좀 능력이 떨어지고 내 자신이 총명하지 못하고 멍하다. 그런 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치열하게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간을 지내고 나면 좀 힘들긴 해도 막 머리에 기름칠이 된 게 느껴져요. 전두엽을 위해서 책을 읽으신다면 이것도 너무 비슷한 책만 읽지 마시고 여러 장르의 책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일상에서 새로운 선택을 좀 해보세요. 어떤 분들 보면 살면서 작은 모험도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식당에서 뭐 음식 먹을 때 맨날 똑같은 음식만 고르는 거. 이것도 가끔은 좀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낯선 재료로 뭐 희한한 조합으로 나온 메뉴도 좀 골라보고요. 저도 낯선 재료의 조합, 이런 걸로 새로운 맛을 발견하면 그게 또 꽤 짜릿한 기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다 전두엽 자극이에요. 그런 거 말고도 놀러가서 해보지 않은 액티비티를 해본다든지 새로운 걸 배워본다든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본다든지 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해 보는 것도 좋고요. 뭔가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지 않은 도전들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단순한 일 반복하는 거 피하기. 요새는 젊은 분들도 전두엽의 손상이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내 뇌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미디어에 너무 장시간 노출되는 거, 그런 게 엄청 해로운 거라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 남인석TV 채널만 일단 좀 보시고 유튜브 시청도 너무 장시간 하지는 마세요. 드라마 몰아보기 하루 종일 하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엽도 노화되어서 안 좋은 상태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뇌세포가 참 신기해서 한 번 죽으면 그 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 건 맞대요. 근데 그 죽은 부분을 사용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다른 세포가 막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요. 제가 진짜 신기한 케이스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의 어떤 남성은 알고 보니까 평생 한쪽 뇌가 아예 기능이 없는 채로 산 거예요. 뇌가 각 부위별로 다 역할이 있고 그게 하나라도 없어지면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남성분은 전혀 이상 없이 평범하게 산 거예요. 나머지 한쪽 뇌가 이 반대쪽 기능까지 대신하면서 부족함 없이 산 거였죠. 한쪽 뇌가 아예 없어도 다른 쪽이 기능을 대신할 정도인데 나이 들어서 전두엽이 좀 노화됐다고 전혀 돌이킬 수 없을까요? 아니라고 해요. 만약 내가 점점 전두와 노화 증상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러시면 계속 새로움을 내 삶에 제공하면서 뇌를 단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젊은 전두엽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영화에서처럼 현명하고 소통이 잘 되는 어른이 돼서 여러 나이대에서 친구들을 만들어서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젊은 꼰대라는 말 있죠. 새로움 없이 살면 젊어도 전두엽이 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탱탱한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랄게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나누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